사모님들, 차갑고 긴 밤에 당신의 남자가 더 이상 예전의 그 맹수가 아니라는 사실에 지쳐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신의 부엌에 있는 식초에 이 마법가루 한 스푼만 타서 당신의 남자에게 마시게 하십시오. 제가 장담하건대 바로 오늘 밤 당신은 그의 몸속에 잠들어 있던 20살의 맹수를 깨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은혜입니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서울에서 사람들은 저를 비뇨기과 전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이 땅의 수많은 차가운 침실에서 터져 나오는 은밀한 신음, 소리 없는 절규를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남성분들,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는 안타까운 아내분들은 무력하게 항복하고는 나이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겁한 거짓말입니다. 나이 들매 고통은 쇠퇴가 아니라 망각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정력에 좋다는 헛된 약속만 믿고 미친 사람처럼 1년 내내 흑염소 즙을 마시다가 결국 통풍만 심해져 굴욕적으로 지팡이를 짚고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휘발유로 불을 붙이려다 결국 자기 자신을 불태워버린 셈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기만 한다면 더 이상 쓸모없는 보약에 돈을 낭비할 필요 없이 단돈 몇천 원으로 당신 남자의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아줄 경천동지할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꺼버린다면 당신은 아마 남편의 침실을 지배하는 여신이 될 마지막 기회를 잃고 기나긴 침묵의 밤을 스스로에게 선고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앞으로 당신 부부의 밤을 더욱 축축하게 만들어줄 비밀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부드럽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발가벗길 이야기는 68세의 박진성 씨의 경우입니다. 그는 뼛속까지 파고든 무력감, 깊은 시름에 잠겨 인천에 있는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남성분들의 소리 없는 이야기이기도 할 겁니다. 그는 평생을 직장에서 청춘을 바치고 명예롭게 은퇴한 우리 주변의 평범한 아버지이자 남편이었습니다. 은퇴 후 그의 유일한 꿈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느긋한 노후를 보내며 내일에 대한 걱정 없이 그녀와 사랑을 나누고 귀여운 손주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맹수였습니다. 주말이면 아내의 손을 꽉 잡고 산에 올랐고 그 단단한 두 다리와 남성성 넘치는 거친 숨결을 뽐냈습니다. 명절이면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든든한 우두머리 수컷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상은 서서히 무력감이라는 무기력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그는 한 줌의 생기조차 남지 않은 목소리로 제게 고백했습니다. 원장님, 사는 게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고역이고 온몸이 돌덩이처럼 무겁습니다. 잠자는 동안 누군가 제 모든 기력을 빨아먹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신문을 읽거나 친구들과 장기를 두는 것도 즐거웠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 그의 자존심을 거세했던 것은 바로 침대 위에서의 죽음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내를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 일이 안 된 지 몇 년 됐습니다. 제 그것은 죽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남자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밤이 오는 것이 그 정도로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내의 손길을 피하고 축축한 대화도 줄어들었고 이제 우리는 한 집에 사는 룸메이트, 영혼 없는 두 개의 육신과 다름없습니다. 남편을 걱정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산책이라도 나갈까요? 너무 집에만 있잖아요. 하지만 그는 아내의 따뜻한 제안을 퉁명스럽게 쳐냈습니다. 나가서 뭐해? 늙어서 그래. 그냥 좀 쉬고 싶어. 그는 자신의 무력함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손자가 놀러와 그의 다리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비행기 태워주세요. 또 하지만 그는 어린 손주 하나 제대로 들어 올릴 힘조차 없어 등을 돌리며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가 힘이 없네. 미안하다. 그날 밤 그는 화장실 벽에 얼굴을 파묻고 아이처럼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잃자 그는 모든 삶의 동력을 잃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내를 쾌락으로 신음하게 만들 수 있는 남편도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숨만 쉬며 죽음을 기다리는 무미건조한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을 혼자 끌어안고 그저 나이 탓만 하며 스스로를 거세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꺼져가는 불꽃을 격렬하게 다시 타오르게 만들 테니까요. 박진성 씨는 저를 찾아오기 전 미친 사람처럼 온갖 것을 시도했습니다. 비싼 홍삼, 녹용, 그리고 모든 종류의 쓸모없는 건강기능식품들을 먹었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무력감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건강 강좌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기대도 없이 마지못해 아내를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저의 건강 비법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의 정력은 비싼 약이나 보약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정력은 당신의 아랫배와 다리의 기혈 순환에서 나옵니다. 이 쾌락의 강을 막힘없이 흐르게만 한다면 당신의 몸은 스스로 20대의 힘을 되찾기 시작할 겁니다. 박진성 씨는 제 이야기를 듣고 코웃음을 쳤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식초에 꿀을 타 마신다고 다 사기꾼들이지. 그는 영상을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감히 만질 수 없는 아내의 옆에 누워 있는데 영상 속 제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는 잠든 아내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여자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게 마지막이 언제였더라? 이 여자를 위해서, 그녀의 시들어가는 몸을 위해서 딱 한 달만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 어차피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잖아. 그는 함께 늙어가고 자신 때문에 함께 외로웠던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 그리고 정말 이게 마지막이다 라는 절박한 희망을 품고 그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찬장에서 식초 한 병과 꿀 한 통을 꺼내 조심스럽게 유리잔에 섞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숙면이라도 취할 수 있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또 그 다음날 아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밤 그 신비한 물을 의식처럼 마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어느 날 아침 그는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강렬한 발기 상태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의 몸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잠시 후 이 평범한 두 가지 재료, 식초와 꿀이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기적을, 홍수를 일으켰는지 그 놀라운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꺼버린다면 당신은 아마 잠자는 당신의 남성성을 영원히 깨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20대의 시뻘겋게 달아오른 쇠막대 같은 단단함을, 저 사기꾼 같은 화학약품 없이 되찾는 기적의 해결책. 오늘 제가 공개할 비밀은 바로 신성한 식초 꿀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30년간 수많은 환자들의 무력감을 깊숙이 들여다보며 확립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 재산을 쏟아부을 필요도,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릴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부엌 찬장에서 잠자고 있는 값싼 두 가지 재료면 충분합니다. 수많은 어리석은 남자들이 정력에 좋다는 헛된 약속만 믿고 검증되지 않은 기괴한 치료를 받거나 정체불명의 약을 먹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과 자존심을 통째로 거는 치명적인 도박입니다.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짓은 다시 하지 마십시오. 나이 들매 고통은 사형 선고가 아니라 도전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해답. 부활로 가는 길은 바로 당신의 몸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당신 몸속에 숨겨진 기적의 스위치를 켜는 황금 공식 육체의 암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시는 음료의 조리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뜨거웠던 청춘과 거세되었던 자신감을 되찾아줄 가장 위대한 처방전이자 선약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식초는 위에 안 좋지 않나요? 꿀은 당뇨에 안 좋지 않나요? 물론 잘못된 방법으로 물처럼 마셔댄다면 그것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황금 비율과 정확한 섭취법을 지킨다면 식초와 꿀은 그 어떤 보약보다 자연의 비아그라보다 더 강력한 천연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오해와 걱정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기적의 공식을 당신의 기나긴 밤들을 바꿀 최고의 비밀처럼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지만 이 식초 꿀물을 더 효과적으로 불씨를 거대한 산불로 바꾸는 구체적인 비법들이 있습니다. 잠시 후 그 황금 비율과 효과를 100배로 증폭시키는 저만의 비밀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이것은 돈을 주고도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당신의 남성성을 회복시킬 아주 구체적인 의식입니다. 정신을 집중하고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당신의 살결에 새기십시오. 용리길 이리마 처병일 재료 준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로 아무 식초나 꿀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명령처럼 강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환자 한 분은 제가 식초가 좋다고 하니 공업용 빙초산을 물에 타 마시려다 자살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공업용 빙초산은 식초가 아니라 부식성 화학물질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마트에서 파는 값싼 공업용 식초가 아닌 자연 발효 사과 식초를 사용해야 합니다. 좋은 자연 발효 사과 식초 한 병을 흔들어 보면 바닥에 뿌연 침전물이 떠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찌꺼기가 아니라 바로 초모, 살아있는 효모이자 생명의 영혼입니다.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없는 설탕으로 키운 꿀이 아닌 천연꿀이나 생꿀을 사용해야 합니다. 올바른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이 비법의 절반입니다. 2. 황금 비율을 준수하십시오. 약 200ml 따뜻한 물 1컵에 자연 발효 사과 식초 2스푼, 그리고 천연꿀 1스푼. 이 비율은 제가 수십 년간 수천 명의 몸을 들여다보며 찾아낸 최적의 조합, 완벽한 교양곡입니다. 3. 마시는 물의 온도를 준수하십시오. 반드시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이 아닌 따뜻한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뜻한 물은 당신의 몸을 부드럽게 깨우는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4. 마시는 시간을 준수하십시오. 이 기적의 물을 마시는 최적의 시간, 황금 시간대는 잠들기 1시간 전입니다. 그것은 뜨거운 밤을 위한 완벽한 전이 혹은 깊은 잠을 위한 서곡이 될 것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들. 원장님, 속 쓰리지 않을까요? 황금 비율을 지켜 따뜻한 물에 희석한다면 해롭지 않습니다. 원장님, 당뇨가 있는데 꿀을 먹어도 될까요? 소량의 천연꿀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오히려 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이 5가지 명령을 오늘 밤 당장 시작하십시오.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당신의 부활을 단 하루도 미루지 마십시오. 자, 이제 당신은 매일 밤 기적의 물을 마시기 시작했고 손가락에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망각보다 더 무서운 적, 이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잔혹한 간수가 있습니다. 그 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바로 수년 동안 당신 스스로를 묶어온 잘못된 생각 습관, 보이지 않는 족쇄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몸을 바꾸려 노력하면서 가장 중요한 최고 사령관, 바로 정신을 바꾸는 데는 소홀합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남성성을 안에서부터 파괴하고 거세하는 최악의 생각 습관 3가지를 폭로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과목들을 부수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이고 쾌락으로 포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과목, 독이 되는 비교. 당신은 단지 다른 남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악의 적은 바로 당신의 20대 시절의 유령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여자 옆 침대 위에 누워 머릿속에서는 악독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맹수였는데, 그 비교는 쾌락의 천국이어야 할 침대를 실패의 투기장으로 바꿔버립니다. 모든 사랑의 행위는 시험이 되고 당신은 언제나 패배자가 됩니다. 두 번째 과목, 결과에 대한 집착. 당신은 섹스를 공연으로, 경쟁으로 만듭니다. 당신은 더 이상 손길을, 입맞춤을, 축축한 속삭임을 즐기지 않습니다. 당신의 온 정신은 오직 단 하나의 질문에만 집중됩니다. 발기가 될까? 오래 버틸 수 있을까? 그 집착은 모든 흥분을 질식시킵니다. 그것은 발기의 제1의 적입니다. 불안으로 가득 찬 정신 속에서는 욕망이 싹틀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과목, 죽음 같은 침묵. 당신은 부끄럽습니다. 당신은 두렵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내에게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그 침묵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듭니다. 그녀는 거부당했다고 느끼고 당신은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빠져듭니다. 침묵이야말로 육체적 관계에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세 가지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사상의 감옥을 어떻게 부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당신의 뇌를 리셋하고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아줄 세 가지 정신 수련법, 세 개의 큰 망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정복의 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실패했던 순간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장 뜨거웠던 밤으로 돌아가십시오. 권력의 감각, 지배의 감각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몸이 그 기억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십시오. 당신의 뇌는 쾌락으로 이어지는 신경회로를 다시 연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둘째는 몸에 대한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밤 당신의 몸에 대해 감사한 점 3가지를 적으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 손이 여전히 만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감사할 때 당신은 당신의 몸을 미워하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셋째는 목적지가 아닌 과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오르가즘은 잊으십시오. 감각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손가락 아래 그녀의 피부 감촉, 당신의 목에 닿는 그녀의 뜨거운 숨결, 당신이 과정을 즐길 때 결과는 선물처럼 저절로 따라올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음식, 운동, 그리고 정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 모든 노력의 효과를 절반으로 감소시키는 최악의 자세, 패배자의 자세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바로 구부정한 자세입니다. 당신이 TV를 볼 때,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있을 때, 혹은 핸드폰을 볼 때, 고개를 앞으로 숙일 때, 바로 그 자세가 당신의 그것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길을 뒤틀고 질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허리를 펴고 왕처럼 어깨를 활짝 펴십시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간단한 스트레칭 의식을 매일 단 5분만 따라 하십시오. 첫째는 가슴 펴기 스트레칭입니다. 똑바로 서서 양손을 등 뒤에서 깍지 끼고 천천히 팔을 들어 올리며 가슴을 펴십시오. 당신의 가슴이 열리며 모든 답답함이 해소되는 것을 느끼십시오. 둘째는 유혹하는 고양이 자세 스트레칭입니다. 당신이 몸을 구부리고 펼 때마다 뜨거운 에너지의 흐름이 척추를 따라 흐르며 당신의 하체를 적시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단 이 2가지만으로도 당신의 척추는 지배자의 위치로 돌아오고 막혔던 쾌락의 강이 뚫릴 것입니다. 자, 이제 운동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스쿼트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원장님,
무릎이 아파서 스쿼트를 못하겠습니다. 나이 들매 고통은 참으로 잔인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무릎이 아픈 분들도 안전하게 따라할 수 있으면서 효과는 스쿼트에 뒤지지 않는 최고의 하체 운동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 앞에 서서 마치 앉으려는 듯이 천천히 엉덩이를 내리되 완전히 앉지는 마십시오. 가장 낮은 지점에서 몇 초간 버티다 일어나십시오. 둘째는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똑바로 서서 천천히 발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고 종아리 근육을 꽉 조인 다음 천천히 내리십시오. 이 2가지 운동을 매일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당신의 기반이 튼튼해야 당신의 왕좌가 굳건할 것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제가 알려드린 모든 방법을 꾸준히 실천했음에도 여전히 몸이 무겁고 아침이 상쾌하지 않다면 당신은 아주 무서운 마지막 함정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코를 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숨을 조르고 잠자는 동안 당신의 뇌와 하복부를 심각한 산소 부족 상태로 만드는 소리 없는 암살자입니다. 당장 검사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싸움에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이 부활의 여정에 뛰어들기 전에 베페포토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4가지 철칙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것은 경주가 아니라 의식입니다. 인내와 경건함으로 당신의 몸을 대하십시오. 둘째, 술과 담배는 발기의 침묵의 암살자들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혈관을 질식시키고 쾌락의 강을 독살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그것들을 추방하십시오. 셋째, 당신의 파트너와 대화하십시오. 침묵은 욕망의 죽음입니다. 당신의 적나라한 고백이야말로 가장 뜨거운 전의입니다. 넷째, 기저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갈망을 무모함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 계명들을 지킬 때만이 당신의 노력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모든 방법을 통해 새로운 삶, 새로운 성생활을 되찾은 남자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한때 영혼 없는 육체였던 박진성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그날부터 꾸준히 신비의 물을 마시고 하체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후 그는 완전히 다른 남자가 되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무미건조함 대신 승리자의 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원장님, 이제 저는 더 이상 밤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내와의 육체적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제가 자신감을 되찾으니 아내는 더욱 축축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내의 손을 잡는 것조차 미안하고 두려웠는데 이제는 제가 먼저 그녀를 품에 끌어안고 산책을 합니다. 그 손의 온기는 제가 다시 살아났다는, 제가 다시 남자라는 증거와도 같습니다. 대구의 50대 후반의 또 다른 환자는 발기부전과 함께 만성 피로에 거세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과 함께 잠들기 전 명상과 호흡법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그는 저를 찾아와 포효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단지 발기 능력만 되찾은 게 아닙니다. 제 인생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다시 밤새도록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들은 단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당신의 나이, 당신의 과거 병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고 그것을 종교처럼 꾸준히 실천하기만 한다면 기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식초, 꿀물보다 더 중요한 이 모든 것의 효과를 2배로 증폭시킬 마지막 비밀. 바로 햇빛과 발가락입니다. 햇빛은 태초의 불꽃, 하늘과 땅의 에너지입니다.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는 가장 중요한 비타민은 바로 햇빛 아래서 합성되는 비타민 D입니다. 당신의 살결을 햇빛에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발가락. 그것들은 쓸모없는 뼈 조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고속도로인 경락 중 6개가 바로 이 발가락에서 시작하거나 끝납니다. 그것들은 마스터 스위치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단 1분 만에 당신 몸의 모든 스위치를 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불 속에서 양쪽 발가락을 최대한 활짝 펴고 5초간 유지하십시오. 그런 다음 발가락에 힘을 주어 쾌락을 꽉 움켜쥐듯 강하게 오므리고 다시 5초간 유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천천히 돌려주십시오. 아침의 발가락. 운동은 당신의 남성성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알람 시계입니다. 자, 이제 당신은 몸을 회복하기 위한 거의 모든 물리적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이 모든 물리적 노력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르는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어리석게 오해합니다. 자신의 몸이 예전처럼 다시 서기만 하면 아내도 당연히 기뻐할 것이라고. 천만에요. 당신이 지난 몇 년간 아내에게 안겨준 상처와 외로움은 결코 당신의 발기력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아내의 한숨은 피곤함이 아니라 소리 없는 구조 요청입니다. 아내의 침묵은 동의가 아니라 사막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거짓 신음은 친밀함에 대한 사형 선고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신호들을 무시한다면 당신은 그저 성능 좋은 기계가 될 뿐 아내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관계의 회복은 몸이 아니라 아내의 마음을 먼저 얻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좋은 음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의 암살자들인 조합도 있습니다. 장어와 복숭아, 맥주와 땅콩, 시금치와 두부. 이것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화로를 달구는 단전 호흡을 배우십시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여전히 막힌 느낌이 든다면 만성 변비를 확인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쾌락의 강을 막고 있는 오물의 댐입니다. 이제 선택은 전적으로 당신의 몫입니다. 이 영상을 끄고 또다시 나이 탓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밤 당장 제가 알려드린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들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오늘 밤 잠들기 전 단 5분을 투자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한 기적의 물 한 잔을 만드십시오. 제가 장담하건대 당신의 내일 아침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늦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당신이 당신 자신의 손으로 당신의 눈부신 아침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